보시, 심력, 38조도품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 법을 가지고 진정한 건강, 참된 몸, 진실로부터 이루어진 건강함, 이것을 문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마한테 자신이 없다라고 꼬리를 다 내리는 거를, 이 밑밥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이제 본 책인데, 여기 계신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몇 번 권했던 책이 있어요. 이제 몸을 챙깁니다. 이제 몸을, 책 제목이 그래요.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 문요한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예요, 한국에.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이제 몸을 챙깁니다. 이제 몸을 챙깁니다. 그 책 제목만 보면, 이제 몸을 챙깁니다 하면은, 무슨 외과 의사나 다른 의사가 쓴 것처럼 보이는데 정신과 의사가 이제 몸을 챙깁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정신과 의사가. 그리고 이 양반이 실제로 위파사나 수행을 했는 분이더라고. 몸을 챙기는 거를 영어로 바디풀리스라 그래요. 우리가 마인드풀리스는 많이 들어봤죠.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마인드풀리스가 아니라 바디풀리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디풀리스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책에서 서문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우리 병이, 이 사람은 뭐냐면 몸과 마음이 단절된 데에서 병이 생긴대요. 몸과 마음이 단절되는 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의 몸의 병도 어디에서 나와요? 몸의 병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추상적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생활 습관의 부조화 때문에 몸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 조절 잘못하고, 운동 잘못하고, 생활 습관 잘못하고. 이런 것이 몸과 마음의 부조화인데, 왜? 자, 생활 습관을 잘못하는 게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하는 일. 그래서 현대인의 심신을 교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몸과 마음을 단절시키는 심각한 자기 분열 때문이에요. 자기 분열.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병의 원인이다. 이 문요한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제 몸을 챙깁니다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챙기는 것은 몸을 존중하고 몸을 자각하는 거고 몸을 돌보는 건데, 자, 몸을 자각하고 돌보고 존중하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몸을 챙긴다라는 말이 몸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챙기는데 방점이 있으면은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챙기는 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사들이 하는 말이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배가 고프다 졸리다라는 거는 몸에서 오는 거잖아, 1차적으로. 그렇지만 배고프면 밥을 먹는 거는 뭐예요? 의식이 자각을 해서 배고프면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배고플 때 밥 먹을 줄 알아야 돼. 배부른데 또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과식이지. 근데 배가 고픈데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 굶주리고 영양실조가 돼요. 그러니까 몸이 과식이 됐던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도 지금 면역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암이 걸렸는데 내가 뭐 잘못 먹어서 그래.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소주 마시고 이러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영양실조 때문에 막 가진 질병이 오는 거지. 몸을 잘못 다스리는 거는요, 생활 습관을 잘못하는 거고, 생활 습관을 잘못하는 건 마음 쓰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 먹을 줄 아는 게 마음을 쓰는 거지. 졸리면은 잘 줄 아는 게, 졸릴 때에 졸리는 줄 자각을 해서 자야 된다라는 마음을 쓸 줄 알아야 잘 수 있어요. 그냥 떨어져서 자는 거 말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서 몸이 무상하다 뭐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37조도품에서 분명히 신념처, 신수심법을 먼저 얘기해 몸을 먼저 다스리고 호흡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몸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몸은 방편이지만 몸을 지켜보고 다스리는 놈은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둘이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힘을 내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 삶을 내 몸에서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매일 만나고 자주 보고 또 늘 부대끼는 다른 사람들도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문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상 이제 전체적으로 서론인 겸이에요. 서론인 셈이고. 그래서 우리 124의 그 통년 스님의 마지막 해설 부분도 그렇죠. 이 품에서는 마지막 문답 한번 봅시다. 먼저 육신의 염한을 말하고 불신, 이게 이제 진정한 법신을 말하는 거죠. 불신, 진리의 몸. 불신의 기쁨을 말하는데 다시 불신을 기뻐하여 보살행을 닦으라고 하니 유마일이 인천을 향하여 방편으로 설법한 것이다. 그리고 진실로 이와 같거냐 만약 보살들을 향한다면 곧 요술정이가 만들어낸 빈몸을 법신이라고 말했을 것이며 비도를 행하는 것이 곧 불도라고 말했을 것이다. 어찌 다시 좋고 싫은 두 마음으로 이끌었겠는가. 그러니까 방편을 쓰되 결국 결론은 그 위 문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그 위에 밑에서 7제줄 보세요. 그 바로 위에 문단 마지막 궁극적으로 살피건대 보리심을 바라는 것으로 시작을 삼으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인 보리심을 바라는 것으로서 몸을 챙겨야 몸이 무상한 줄 알고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궁극적인 불신의 몸을 내가 체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마가 왜 아프다고 이제 핑계를 댔는지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병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오늘 했는 얘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방편 세상에 살면서 좋은 선방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행자가 세속과 뭔가 구별을 해가지고 세속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수행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것도 차별심일 뿐이다. 수행자는 제대로 된 수행자는 세속의 일도 잘해야 된다. 그 또 잘해야 된다라는 게 또 강박관념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물들지 않으면서도 싫어하고 꺼림이 없이 어디에서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을 모든 것을 법으로 회양시킬 수 있는 발보리심을 가지고 세상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뭐 일부러 참여하기보다는 꺼리지 않고 다가오는 인연 그대로 그래서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듯이 세상의 일도 그렇게 맞이해서 헤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대승보살의 또 대승공부인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우리가 빨리 좀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또 1시간 40분이나 됐어요. 그래서 1시간만 하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한 품을 요약을 하고 사실 이게 같이 성공부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한 줄만 딱 하고 어떤 것이 참된 몸이냐 어떤 것이 보리심이냐라고 묻고 그냥 끝내면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자, 잠깐 한 5분, 10분 우리 참선 좀 하고 마치고 질문 있으면 조금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허리를 쭉 펴고 늘 말씀드리듯이 머리를 정수리를 위로 쭉 하늘로 떠받친다고 생각하고 턱은 당기고 어깨는 쭉 펴고 가슴을 여기를 펴세요. 가슴을 이렇게 쭉 펴고 편 다음에는 부드럽게 힘을 빼시고 호흡을 지켜보면서 이 지켜보는 이 놈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살피면서 호흡을 하는 자와 호흡을 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와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나, 이 몸을 자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같이 살필 수 있어야 몸과 마음이 둘이 아리라는 걸 알게 되고 참선을 하는 이유도 단순히 뭐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앉아있는 동안에도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뻣뻣하고 어깨가 결여오고 또 호흡 하나하나에 그 느낌을 자각하는 것이 내 몸과 마음에 깨어있는 거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몸에서 배이게 될 때 언제 어디에 시장통에 가서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걸어 다닐 때도 그 깨어있음이 지속되도록 하는 게 그게 수행이다. 이거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또 잠깐 명상에 들겠습니다.
네. 이제, 자, 이렇게 몸을 좀 위로 쭉 올려서 똑바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앞으로 와서 이렇게 명치 끝까지 내렸다가 다시 위로 쭉 다시 한번 내리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로 쭉 호흡 들어 마시고 위로 쭉 그 다음에 내리고 자 여기서는 손을 더 내려서 단전까지 내려서 쭉 다시 올린 다음에 옆으로 쭉 위에서 이렇게 쭉 떨어뜨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내려와서 앞으로 스캔하듯이 앞으로 보고 쭉 그리고 걷기를 이거를 네, 걷기를 하면 좋은데 이게 어디서 자꾸 나오나? 그래서 우리 이제 참선을 하고는 좀 걷고 포행을 하면 좋은데 걸을 때 지난번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발가락에 힘을 주고 똑바로 이렇게 팔자걸음 걷지 말고 이 5발가락에 다 힘을 주고 그렇게 뒷발로 밀듯이 앞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걷는 게 좋고요. 하여튼 우리 지금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 줌에서 보니까 같이 운동하고 하는 건 한계가 많고요. 일단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질문이든 코멘트든 좋습니다. 혹시 느낀 점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잠깐 얘기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없으세요? 네, 지금 질문의 내용이 우리 한국의 대선처럼 승패가 분명하고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 살다가 보면 많이 직면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진영이 어느 편이 됐든 이제 현실의 삶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긴 사람은 기뻐하고 이제 패한 사람은 자제를 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상황하고 불이법하고의 관계를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불이법을 잘못 이용하게 되면 양비론이나 양시론에 빠질 수도 있어요. 둘 다 똑같다. 아니면 둘 다 아니다. 이번에 극도의 비호감이라고 표현했던 건 일종의 양비론인 셈이죠. 그리고 그놈이나 하고 거기서 거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대표적인 양비론이고, 그 다음에 의외로 또 발빠르게 현실에서 누가 되든 우리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 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누구를 지지했든지 잊어버리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양측 다 주장하는 게 차이가 있지만 일리가 있다. 이렇게 또 양시론을 주장하는 게, 원래는 그런 경우는 참 드물었지만, 그게 이제 양시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속에서 살면서는 항상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죠. 처음 직장을 선택할 때 어느 직장을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또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려고 할 때도 그래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더러워서, 내가 먹고 살려고 해서 그만둬야지. 그건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해보면 물론 상대적으로는 더 나은 게 있겠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선택지도 달라질 거고 당연히 찬성과 반대도 달라지는데, 저는 현실적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 똑같은 한국이라는 상황에 살면서도 그렇게 처지도 비슷한데 정치적인 지형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정반대 양극을 달리는 사람들이. 그런 건 왜 그럴까?
저도 사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옛날 한 20년 전부터 처음 제가 그 고등학교에 부임했을 때, 그저 사회 선생이었어요. 그때 앞부분에 이제 사회학적인 관점에 해당되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상대주의적 관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왜 견해가 다를까? 견해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일단 고려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똑같은 물건을 두고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보는 거 하고 이쪽에서 보는 거 하고.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이 관점이죠. 자기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인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 세금 낼 게 없어가지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입장이 다르죠. 입장이 다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후보가 더 자기에게는 더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입장의 차이야. 근데 입장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인지, 나하고 전혀 다른 견해를 사람을 가진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객관주의적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기가 현실에서 상당히 힘든데, 이제 불교 공부하는 불이법하고 관계했을 때, 불이법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두 가지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보는 거. 그거는 이제 자기 위치가 다르니까 다르게 보는 거고요. 둘째는 위치는 같은데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을 할 때는 해석을 할 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일단 자기가 해석을 하는 때에 활용하는 자료의 차이, 그 정보의 차이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정보하고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석을 다르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형성된 자기가 세상을 보는 방식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뭔지를 돌아보게 되면 전혀 나하고 상반된 사람의 견해도 이유가 있어요. 그 점에서 둘 다 상대적이라는 의미는, 이때 상대적이라는 의미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양쪽 다 무상한 거예요. 그 절대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에 의해서 정보가 됐든 관점이 됐든 그렇게 형성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이법은 둘 다 똑같다가 아니라 그 두 개가 다 진실이 아니에요. 어떤 진실? 두 개가 다 그거는 방편이고 상대적인 세상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해석될 뿐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상대방을 욕하고 차별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중생 노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났을까? 저거는 궁극적인 깨달음이나 지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다만 현실 속에서는 어떤 것이 다수의 또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차선인가? 원래는 뭐 차악을 뽑는다 그랬죠? 그 차선이든 차악이든 어쨌든 이제 더 나쁘지 않게 되도록 조율을 해 나가는 게 그건 현실 세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견해가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현실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했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집단 지성의, 국민들의 집단 지성의 수준이 거기까지예요. 평균 수준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더 뭐 밑으로 됐든 어쪽으로 됐든 그거 받아들여야 되죠. 내 개인은 다른 진영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불이법을 공부하는 우리 불자로서는 결국 어느 쪽이 됐든 궁극적인 진리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는 그건 상대적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살이 속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느 진영에 그 발을 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과 적개심, 분노심,
이런 것들에는 물들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불이법을 알고 뭐 어느 쪽을 지지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지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포용할 줄 안다면 적어도 이제 수행을 하는 쪽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진영 논리로서 이제 상대방을 재단을 해버리고 원수처럼 대한다면 그거는 이제 세속적으로 봐도 민주주의적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이 참 설득하기가 참 힘들어요. 주변에서도 지난 일요일도 우리 절에 가서 이제 양극단적인 사람이 서로 막 싸우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양극단 어느 쪽이든 그거는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치우친 변견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네. 네, 또 다른 혹시 오늘 한 내용하고 관련해서 다른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없으면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또 2주 뒤에 또 이제 제자품, 그 다음에 보살품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왜 문수를 제외하고 다른 제자와 보살들이 전부 유마거사의 문병을 나는 어째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꼬리를 내리는데 사실은 그 정도만 돼도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문병할 수준이 안 된다라는 걸 안다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당대의 10대 제자들하고 대보살들이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부족합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현실 속에서도 세 속에서도 자기 주장을 할 때도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어딘가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고 수행자다. 굳이 표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